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0년 12월 19일 아로마 자격증 코스 마지막 날 시작하겠습니다. 손 한번 이렇게 좀 흔드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얼굴이 다 그래도 다 화나십니다. 아유, 우리 김종우님 미국에서 환영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에 진짜 또 대단한 또 강사님들이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집중하셔가지고 다 여러분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강사님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또 공부하시고 또 도움을 주시는 우리 김동아 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동아입니다. 자, 오늘은 내면의 건강, 외부의 아름다움을 위한 아로마와 화장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토부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물론 이런 말도 맞지만 한자 그대로 몸 신자, 흙토자. 그래서 몸과 흙은 둘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땅에 있는 것들을 취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움직이는 어떤 동물체, 생명체보다는 땅에 있는 것들을 잘 취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말인 듯 합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약간의 역경, 고난, 두려움은 장수 유전자를 자극하기 때문에 후성 유전자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받는 스트레스, 너무너무 힘들다, 좀 살기가 힘들다, 뭐 이럴 정도로 아주 극대한 스트레스가 아닌 조금의 어떤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장수 유전자를 스위치를 켜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적인 부분들, 뭐 이제 감정의 상태가 있잖아요. 화나고 좀 기쁘고 두렵고 생각이 많고 근심 걱정이 많은 것들, 이러한 감정의 상태를 어느 정도 본인 스스로가 균형을 잘 맞춘다라고 하면 훨씬 더 건강하게 장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든 부분 그냥 여러분들 그냥 조금 내가 뭐 이런 정도는 뭐 극복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람에도 향기가 난다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한테 약이 되는 사람을 찾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에서 새로운 약물을 찾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 것들을 찾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역경과 고통을 이겨내는 사람에게 더 진한 사람의 향기가 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너무 조금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는 조금 역경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보면 나중에 어떤 삶이 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찾는 것이 정말 좋은 사람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 고통과 시련, 역경을 쉽고 또 부드럽게 만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시련을 탁월하게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훌륭한 연습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은 세포 속에서도 계속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서 뭐 강의하는 거 듣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사실은 내 기억 속에서는 잊어버릴 수가 있고 내 입으로는 그런 말들이 나오지는 않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 몸의 세포에서는 그것을 기억하고 지속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면역 반응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를 하셨잖아요. 세포는 기억하고 인지하고 반응한다라는 것을 나는 실제적으로 내가 정확하게 인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몸의 세포들은 우리의 조상 또 그 이후의 조상에 있었던 어떤 모든 경험들 또 이러한 상황들을 세포는 다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은 신뢰한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자, SIRT1이라고 하는 활성 화합물이 있거든요. 이것은 식물에 있는 화합물인데,
자, 우리가 일단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활성산소를 없애줄 수 있는 항산화제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이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항산화제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폴리페놀류입니다. 이게 피세틴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열매 색깔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색깔을 만드는 것은 노화세포를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은 하루에 약 한 300억 개 정도의 세포가 교체가 되거든요. 세포가 교체가 되는 과정에서 노화세포는 빨리 죽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자살을 하든가 아니면 옆에 있는 세포들이 이걸 죽여줘야 우리는 더 건강하고 더 젊게 살 수가 있거든요.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식물에 있는 폴리페놀류가 그러한 역할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부테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온나무 같은 어떤 유독한 식물, 또 꽃식물에 함유가 되어 있는 물질이고, 레스베라트롤이라고 하는 것들은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만드는 천연 분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자를 가지고 오일로 만들어서 에센셜 오일이라고 해서 이걸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포도 같은 식물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 레스베라트롤이 더 많이 생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조금 이제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게 뭐냐면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하고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나을 것인지 이걸 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식물들도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은 식물들에서 나오는 열매가 훨씬 더 맛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제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자, 그래서 이 버드나무 껍질에서는 아스피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나와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우리가 화학적으로 만든 약물의 아스피린하고 버드나무 껍질을 달여서 먹는 아스피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학적인 분자 구조는 똑같아요. 약으로 만든 거나 또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아스피린이나 화학적인 분자 구조는 똑같은데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그대로 같은 화학 분자로서 작용을 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으로 먹는 아스피린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약간의 출혈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하루에 아스피린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사람은 하루에 스푼으로, 우리가 그냥 밥 먹는 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의 출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스푼 정도의 출혈은 뭐 별것 아니지, 우리 몸에 혈액이 한 5리터에서 6리터가 들어있는데 한 스푼이 뭐 대수겠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몸 내부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 한 스푼 정도의 출혈은 그닥 작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우리 몸에서 잘 제거가 되고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면 괜찮겠지만 이게 이제 혈전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작은 미세한 모세혈관이라든가 미세혈관을 막히게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피린을 장복을 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버드나무 껍질을 내가 달여서 먹으면 그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갈레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프랑스의 라일락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메트로르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오게 되는 거고, 녹차에서는 에피칼로카테인 갈레이트, 이건 나중에 제가 또 화장품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또 한번 나올 말이니까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과일에는 케르세틴이라고 하는 성분, 마늘에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알리신, 자, 이러한 성분들을 우리가 이종 호르메스라고 합니다. 이종 호르메스라는 말은 여러분들 좀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종 호르메스, 제가 말씀드렸던 이종 호르메스는 식물의 생존 회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스트레스를 받는 식물이 자신의 세포에서 숨죽이고 생존하라는 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이렇게 조용히 숨죽이고 생존하라 이렇게 말하는 화학물질을 우리가 이종 호르메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새로운 약물을 찾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 것들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는 것들을 찾는 것이 우리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스트레스를 받는 식물들은 우리 사람들한테 그것들을 감지해서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생존 회로를 우리 몸에 투입을 시켜서 우리 몸에 이종 호르메스 분자들이 더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 거고, 또 이것들이 우리 몸에서 항산화 작용으로서 더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고를 때는 가장 색깔이 선명한 것, 여러분들
이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렇게 고르시잖아요. 색깔이 아주 선명하고 또 좋은 것들을 고르시잖아요. 이것은 이종 호르메스 분자는 노란색, 아주 강한 진한 노란색, 또 빨강색, 주황색, 이렇게 초록색 등을 띱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렇지 않는 것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맛있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열매가 완전히 숙성이 되면 훨씬 더 진한 색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찾아서 섭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맛있는 좋은 딸기는 물이 부족해서 스트레스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이 어떻게 해요? 장마가 돼서 계속 물을 공급해주면 과일이 맛이 없잖아요. 이것은 식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을 이렇게 빨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렇게 물이 부족하고 가뭄이 들면 식물들은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과일은 더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조건에서 기르는 유기농 식품이 몸에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기농 식품을 기르는데 어떻게 너무 식물한테 도움이 될 정도로만 어떻게 환경을 만들어주고 조건을 만들어주거든요. 항상 물을 충족하게 주고 온도를 항상 정상적인 온도로 맞춰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우리는 과일을 섭취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과일들이 우리 몸에서 항산화제로서 작용을 할 것이냐, 이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하우스에서 나오는 과일들 또 노지에서 나오는 과일들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삶도 그러잖아요. 너무 이제 부모님들이 너무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잘 살아서 정말 힘듦이 없이 사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고 세상 풍파 다 당하면서 그냥 죽을 똥 말똥 하면서 살아내는 사람들하고 이 삶의 맛, 삶의 향기가 틀리듯이 우리가 유기농 식품을 찾는 것도 잘 선별을 해서 찾으셔야 되는 거고,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나중에 유기농 식품을 재배를 하시더라도 너무 그냥 편안하게 식물들한테 길러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힘들게 식물들도 약간 역경을 받을 수 있도록 길러주는 것이 나중에 훨씬 더 좋게 이롭게 작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포라이프의 아로마 중에서 이제 블렌딩이 되어 있는 아로마가 있습니다. 자, 티포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티포스 성분에는 오렌지 나무가 있죠. 당귤 껍질 오일이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자, 파촐리는 곽창이고 타임, 백리향, 클로브, 정향, 그 다음에 시나몬이 있는데 실론 시나몬, 그 다음에 클라리세이지, 초유, 난황. 초유하고 난황이 들어있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면역 트랜스퍼 팩터가 들어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쿨터치에는 윈터그린, 페퍼민트, 캐모마일, 오스만투스. 지난번에도 우리 강사님들께서 이걸 다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제가 굳이 또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마비다가 있는데 칼마비다에 베르가못이 들어가 있는데 베르가못 민트가 들어가 있어요. 베르가못은 열매에서 추출한 게 있고 민트는 잎에서 추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르가못 민트는 항스트레스 작용을 하는데, 자, 베르가못 열매는 광감성이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햇빛에 노출이 되면 이게 빨리 시커매지는 이 광감성이 있는데, 베르가못 민트는 광감성이 좀 약해요. 그래서 그 햇빛에 노출이 되더라도 이게 까매지는 그러한 작용이 좀 적게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라벤더하고 녹나무 껍질이 들어가 있어요. 자, 또 라반딘이라고 하는 물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녹나무 껍질은 이 신경계 진정제로서 작용을 하고 젊어지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 좀 더 젊어지고 싶다, 정신적으로 좀 더 젊어지고 싶다라고 하면 칼마비다를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칼마비다에는 정말 좋은 아로마 에센셜 오일이 이렇게 블렌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베르가못 민트에 대해서 잠깐 또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르가못 민트는 잎에서 추출한 거고 노트는 탑에서 미들노트로 되어 있습니다. 효능은 진통, 소염작용, 방부, 항경련, 탈취, 우열 제거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베르가못 민트예요. 그래서 칼마비다의 베르가못은 민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렌지하고 페퍼민트는 자, 항상성을 유지하고 호르몬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호르몬의 밸런스가 좀 깨져 있는 분들은 이 페퍼민트를 많이 활용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갱년기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 페퍼민트를 좀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페퍼민트는 희열작용과 또 열이 떨어졌을 때 열을 올려주는 작용, 또 열을 내려주는 작용, 이렇게 맞춰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열이 오르는 사람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저체온증이 있는 사람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들 환기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자, 환기라는 약재가 땀이 많이 나는 사람은 땀을 안 나게끔 만들어주고, 또 땀이 안 나는 사람은 땀을 나게끔 만들어주는 게 환기거든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트레스에 도움이 되는 에센셜 오일은 라벤더, 레몬, 베르가못, 페퍼민트, 베티베르, 일랑일랑 이러한 것들이 있고, 불면증에 도움이 되는 에센셜 오일은 라벤더, 캐모마일, 자스민, 또 일랑일랑, 벤조인, 네놀리 등의 이제 에센셜 오일이 있습니다. 불안감을 제거시켜 주는데도 라벤더, 베르가못, 클라리세이지, 자, 이러한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티포스나 칼마비다에 어떠한 에센셜 오일이 들어가 있는가 확인을 하시면 그 에센셜 오일은 어느 부위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라벤더, 페퍼민트, 베르가못, 클라리세이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스트레스, 불면증, 불안감에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딱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통증에 도움이 되는 에센셜 오일은 라벤더, 캐모마일, 클라리세이지, 유칼립투스, 페퍼민트 등이 작용을 하는 거고, 오심구토 작용에 민트, 캐모마일, 클라리세이지, 라벤더, 또 기억력에 페퍼민트, 시나몬, 활력이 낮은 사람한테 시나몬, 정향, 자스민, 로즈마리, 클라리세이지, 블랙페퍼라고 하는 검은 후추 등이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티푸스나 칼마비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아로마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별도로 내가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없는 것, 다른 것을 또 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불면증이 너무너무 많다. 그러면 라벤더가 들어가 있는 블렌딩 되어 있는 에센셜 오일을 활용하면 되겠죠.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 라벤더나 클라리세이지가 들어가 있고 페퍼민트가 있는 에센셜 오일을 우리가 선택을 하면 되겠고, 내가 활력이 너무 떨어진다라고 하면 정향이나 클라리세이지가 들어가 있는 에센셜 오일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포라이프 에센셜 오일 블렌딩 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자, 우울증에는 베르가못, 오렌지, 레몬이 도움이 되고, 항스트레스 작용에는 그레이프 프루트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포 재생에 라벤더, 팔마로사, 소화 기능에 유자, 레몬, 혈액순환에 진저, 블랙페퍼가 도움이 되고, 살균 소독에는 티트리나 라벤더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항염증 작용에 라벤더, 소염 진통 작용에 바질, 로즈마리가 도움이 됩니다. 바질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RVO의 제품에 홀리바질이 들어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홀리바질이 소염 진통 작용을 하는 아주 좋은 작용도 하고 성질 안 나게끔 하는데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너무 화가 많이 나시는 분들은 이 바질을 좀 먹이시면 좋습니다. RVO를 드시게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셀룰라이트 분해를 하는데 레몬글라스, 제라늄, 로즈마리가 도움이 되고, 집중력 강화에 페퍼민트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로마 스토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몇 개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로즈마리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즈마리는 케모타입이고, 자, 캄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캄포, 스페인에서 캄포, 튀니지, 시네올, 또 프랑스, 베르베논, 이 세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 스페인에서 이 캄포는 심장 기능 향상, 근육통에 도움이 되고, 튀니지의 시네놀은 기관지라든가 천식, 호흡기 질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로즈마리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냐면 이따가 화장품에 대한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이 로즈마리 성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그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프랑스의 베르베노는 간과 담낭에 효과적이고 피부에 자극이 없습니다. 자, 효능은 혈압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주니퍼 베리는 혈압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고 황달, 지방간, 또 뭐 탈모, 두피 질환, 또 샴푸에 떨어뜨려서 사용하면 아주 도움이 되는데 이걸 이제 뭐 이따가 이제 나올 제품들이 이제 화장품에 로즈마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뭐 굳이 뭐 또 다시 뭐 샴푸에 떨어뜨려서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퇴행성 관절염, 근육통, 또 기회순환, 림프 부종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포레이프 화장품에 로즈마리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화장품을 가지고도 류마티스 관절염 있는 분들은 꼭 얼굴에다만 바르지 마시고 그냥 관절이 아픈 데다 바르세요.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면 그 부위에다도 바르시고 근육통이 있으면 근육통이 있는 나타나는 부위에다도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화장품은 꼭 얼굴에다만 발라야 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회순환이라든가 림프 부종이 있는 분들, 뭐 다리가 너무너무 많이 붓는다든가 또 얼굴이 많이 붓는다, 목 부위가 많이 붓는다라고 하면 활용을 하셔도 아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아로마하고 면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이 가슴 흉선이라고 하는 가슴샘, T세포가 활성화되는 이 가슴샘이 수축이 되거든요. 그러면 자, 이 T세포, 우리가 순환 면역세포라고 하는데 T세포의 활성화를 조절하는 이 가슴샘은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는 첫 번째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심장이 있는 이 가슴 부위가 어떻게 벌렁벌렁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이 가슴샘, 이 T세포를 조절하는 이 가슴샘에서 스트레스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T세포는 우리 몸이 암세포와 다른 침입 물질을 식별하고 제거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T세포는 많은 정보를 인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가슴샘이 약화가 되는 것들은 부정적인 사건, 또 탈수, 물을 좀 적게 드셔도 이 T세포의 활성도는 떨어집니다. 영양의 결핍이라든가 가공된 음식, 인스턴트 식품, 밀가루 음식, 튀김류, 설탕,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는 것들 우리 면역력을 떨어뜨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줄여보려고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가슴샘 호르몬에 의한 T세포 활성도가 떨어졌을 때 우리가 암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질환이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또 삶의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고갈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에 아주 극도로 노출되지 않도록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우리는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가 없고 또 에너지가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나 오늘 너무너무 긴장되고 완전 스트레스 받는다 라는 말을 하게 되면 면역력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아로마를 활용을 하셔서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스트레스가 좀 풀어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환경에서 시간을 보내고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하시고 음악을 듣고 또 기분 좋게 활동을 하고 좋은 향기가 나는 에센셜 오일을 활용을 하시고 또 이게 가슴샘과 몸 전체에 긍정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이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센셜 오일을 너무 스트레스가 많을 때 이 단중이라고 하죠. 단중 부위에 한 방울씩 딱 떨어뜨려주면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내가 극도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는 에센셜 오일을 단중에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살짝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게 되면 아주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몸의 면역의 컨트롤 타워는 소장이거든요. 그래서 소장 안에 분포된 육모가 한 300만 개 정도가 있는데 이 육모 한 개에 그 미세 육모가 육모 한 개에 미세 육모가 5,000개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장에 붙어져 있는 미세 육모, 이것을 상피세포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상피세포에 집합 림프절이 있어요. 이걸 이제 원주 상피세포라고 하는데
여기에 NK세포가 80%가 있습니다. 그래서 NK세포는 소장의 80%, 대장의 10%가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NK세포는 소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할 때 마지막 경로는 어디로 가냐? 소장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내가 우리 몸에 도움이 될 만한 야채, 과일을 먹었을 때 NK세포의 어떤 활성도하고 인스턴트 식품이라든가 식품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있는 즉 어떤 먹거리를 섭취했을 때 NK세포 활성도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트랜스퍼 팩터의 백을 믿고 그냥 아무거나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음식을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1유전자를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세포로 보는 거고 제2유전자는 우리 몸속에 있는 미생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는 100조로 구성이 되어 있죠. 100조. 그리고 우리 몸 속에 있는 미생물들은 1000조예요. 그래서 약 10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포에 나타나는 유전자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유전적인 부분은 컨트롤 못한다 하더라도 제 유전자에 해당하는 미생물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내가 먹는 먹거리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떠한 먹거리를 먹느냐에 따라서 미생물의 상태를 완전하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음식, 내 몸에 도움이 될 만한 음식, 내 몸에 있는 세포가 좋아하는 음식을 섭취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속에 있는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미생물들이 좋아하는 먹거리를 섭취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내 몸이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정말 큰 욕심인 거죠. 그래서 음식물 섭취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내 몸에 정말 좋은 것들을 넣어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장에는 신경세포가 뇌 다음으로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대장에서 우리 몸에 독소가 밖으로 배출이 안 되게 되면 혈액의 오염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혈액 오염으로 인해서 면역세포인 백혈구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고 또 림프구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을 주관하는 아주 중요한 부위는 소장과 대장, 혈액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대사가 잘 되도록 면역을 유지를 여러분들이 잘 시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면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T세포, B세포, NK세포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자, 이 NK세포 활성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겠죠. 트랜스펙터 플러스는 NK세포 활성도를 437%, 에센셜 오일의 티포스에 트랜스펙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티포스를 디퓨저로 활용을 하는 것도 NK세포 활성도를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에센셜 오일에 트랜스펙터를 넣어주는 것이 과연 나한테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이냐, 먹지도 않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이 스트레스만 받아도 가슴이 벌렁벌렁 하면서 면역력은 떨어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때 이 디퓨저로 티포스를 활용하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NK세포 활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잠을 많이 주무시고 많이 웃고 식이섬유 많이 들어있는 식사를 하시고 또 명상을 잘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플라세보 효과 많이 들어보셨죠? 자, 무언가 마음에 들면 자동적으로 몸 안에서 쾌락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이 쾌락 호르몬이 병을 낫게끔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플라세보 효과, 에센셜 오일은 이런 플라세보 효과에 아주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냄새 너무너무 좋다. 내 몸이 너무너무 좋아지는 것 같다라는 이 생각만으로도 우리는 병이 낫는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어떠한 물질, 예를 들어서 밀가루로 환을 만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이건 정말 지금 너한테 나타나는 문제에 너무너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그것을 신뢰를 하게 되면 정말로 약처럼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상대방한테 어떠한 것을 주든지 간에 그 사람이 나를 얼마만큼 신뢰를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는 극적으로 높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세보 효과는 치유 반응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의 영역에서 보면 자연적인 오피오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있거든요. 이게 마약성 진통제인데 이것을 엄청나게 많은 양을 방출을 합니다. 그래서 엔도르핀을 방출을 하면서 이 진통의 효과를 내는데, 엔도르핀은 가장 강한 헤로인보다 약 4만 배가 더 강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내 몸의 정신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을 즐겁게 해주는 것은 병의 치유와 예방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어떠한 제약회사보다 더 좋은 약을 제조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몸은 최고의 정밀도와 정확한 복용량, 완벽한 타이밍으로 치유 약물을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내 몸을 믿지를 않아요. 누구를 더 믿느냐? 이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사를 찾아가고 의사를 방문하는 동기는 병을 낫기 바라는 희망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결론은, 가운을 입고 있는 사람한테 내 몸을 맡기면 왠지 몸이 좋아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에 의해서 병이 치료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처방해주는 약물에 의해서 치료되는 것보다는. 그래서 처방해주는 약물의 치료 효과는 10%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나머지는 뭐냐?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신뢰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만들어내는 약물은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고 부작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여러분들 자신의 몸을 정말로 신뢰하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나는 왜 이렇게 흙수저지 이런 말도 하지 마시고, 그냥 나는 나로서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것이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자발적 치유의 기적이라고 했거든요. 모든 질병의 한 10% 정도는 약물 투여를 포함해서 현대 치료 방법에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0% 정도. 그래서 질병을 통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 것이냐 이거죠. 나머지는 통제를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우리 몸에 스스로 치유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드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치유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치유가 잘 안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인생의 모든 것이 우울함을 느끼는 사람, 치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떠한 고통, 이러한 모든 상황을 내 탓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상황을 탓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만족하고 즐거워할 때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치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이 화를 내고 또 쉽게 포기하고 너무 어렵다라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거 나한테는 너무 어려워요. 다른 사람은 할 수 있지만 나는 어려워요. 이런 말을 그냥 하면서 어떻게 실패를 정당화시키는 사람. 또 삶이 제공하는 것이 별로 뭐 없다 나한테. 왜 나한테만 이렇게 힘들고, 나한테는, 다른 사람한테는 정말 많은 것도 가고 돈도 잘 가고 이러는데 나한테는 오는 것이 이렇게 없지? 내가 어디 가면은 다 먹고 없고 다른 사람 누군가가 오면은 항상 먹을 것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공하는 것이 별로 없다고 느끼고 또 삶의 진정한 목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시고 찾아보려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있고 성공하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사람도 치유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외로움을 느끼고 마음속에 의심을 품는 것도 안 되는 거고, 자신의 공공에 대한 동정을 찾지만 그것을 받지 못했을 때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많이 그러죠. 나 아파 이러는데 어떻게, 그래 아파 힘들겠구나 이렇게 이제 해주면 좀 좋은데, 그냥 또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가 아프면 뭐 얼마나 아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뭐 그럴 수도 있지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막 화를 내면 치유가 안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됐든지 간에 좀 화를 내지 않는 것이 필요한 거죠. 사람은, 사람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동물도 생명체가 있고 사람도 생명체가 있어요. 동물도 감정이 있고 사람도 감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면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동물은 의식이 없습니다. 그냥 본능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한 대 때리면 성질 내는 게 동물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동물하고 다른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화나게 했지만 내가 화를 안 내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의식의 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화난다고 해서 화를 내는 것은 동물인 거예요. 근데 화가 나는데 참는 것은 의식이 있는 거니까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서의 살아가려면 의식을 갖고 화가 나도 화를 좀 안 내보고 참아보는 것. 이게 진짜 사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화난다고 해서 그냥 바로바로 화내지 마시고 좀 참아보는 것.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면은 막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 이런 말을 먼저 그냥 한번 해본다라고 하면 엄마가 너무 예뻐가지고 시키지도 않을 거예요. 쓰레기 좀 버리고 와.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 추우니까 엄마가 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네가 갔다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잘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먼저 네라고 대답하는 그러한 습관을 기른다라고 하면 정신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에서 아주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치유를 잘 시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느냐? 더 높은 목적을 믿고 어떤 식으로든지 보살핌을 받는다라고 믿는 것. 그 다음에 매 순간이 성장과 인생과 자기의 힘을 배우는 소중한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에도 죽는 것도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한테 무서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병이 오는 것도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어떠한 교훈을 배우고 이 병으로 시작된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러면 그 병은 저절로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나한테 이러한 아픔이 없고 나한테 이런 병이 왔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이것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하고 그렇지 않고 나는 이 병으로 그냥 이제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떠한 상황이 됐든지 간에 그것은 이 문제는 지금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은 모든 것을 치유시키고 또 회복시킬 수 있는 아주 대단한 능력인 겁니다. 질병은 우리가 이제 비정상이다 당연한 거죠. 근데 질병은 신체의 자연치유 반응이 약해지거나 억제될 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독소를 제거하는데 정말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영양가 있는 식단하고 또 건강관리 프로그램, 독소를 없애는데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면역 반응도 마찬가지예요. 면역 반응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몸속에 쌓여져 있는 독소를 얼마만큼 빨리 제거를 시켜주느냐, 독성 수준을 허용치 이하로 낮춰주느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면역세포와 항체가 작용을 해서 우리 몸이 훨씬 더 빨리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면역 반응이 정상적인 패턴대로 일어나게끔 하려면 독성 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치료를 하더라도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 치료를 선택을 하더라도 반드시 독소와 노폐물로부터 우리 몸을 깨끗이 하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훨씬 더 빠른 치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 이후의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일시적으로 지금 현재 어떤 문제만 없애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면역과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꼭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일은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용서하는 일은 우리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 용서하고 또 나하고 안 좋았던 사람하고 화해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자기 자신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자신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겸손, 인내, 또 더 깊은 이해, 또 자신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을 용서한다는 것은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나의 어떤 실수 또 나의 단점 이런 것들을 포용을 하시고 절대 남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나는 왜 이럴까? 다른 사람은 이렇게 잘하고 잘 나가고 장점이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단점이 많을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 또 항상 내 자신한테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지금까지 나를 이 정도 살게끔 해주는데 그 많은 노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부분을 포용해 줄 수 있는 것. 그래서 항상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스스로를 내 자신한테 미안하고 또 고맙고 또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것이 이 면역 반응과 치유 반응이 빨리 일어나게끔 해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 몸에서는 치유의 반응이 빨리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나를 보듬어주고 싶을 때 있잖아요. 또 방전된 나를 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할 때 내 자신을 용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가장 잘 아는 것도 나고 내 마음대로 나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는 것도 나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것을 그냥 넘겨버린다라는 거죠. 또 가끔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과 나를 위해 고마운 선물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것. 이게 내 자신에게 최고의 향기를 선물해 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을 용서해 주는 거 그냥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꼭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제 화장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몸의 피부를 주관하는 거, 자, 폐주피모라고 하는데 폐가 주관하는 것은 피부와 털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의 피부는 폐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폐의 문제는 장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장의 문제를 해결을 하면 폐가 좋아지고 폐가 좋아지면 피부가 좋아지는 거예요. 자, 머리털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 인체의 모든 털은 폐하고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털은 신장하고 관련이 있고 피부에 나와 있는 털은 폐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피부는 진피층, 이제 표피층이 있고 진피층이 있잖아요. 표피층은 5개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저층, 유곡층, 과립층, 투명층, 각질층. 근데 이게 이제 기저층에서 각질층까지 떨어져 나오는 이 기간이 28일 주기거든요. 근데 28일 주기를 거치지 않고 빨리빨리 탈락이 되게 되면 비듬이 생긴다든가 또 다른 어떤 피부 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패턴대로 주기대로 피부가 탈락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염증이 있으면 탈락 주기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듬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탈락 주기가 빨라지는 겁니다. 28일 주기가 아니라. 그래서 내 몸에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이 발생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거든요. 그러면 내 몸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피의 구성 물질은 콜라겐, 엘라스틴, 기질, 피하지방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피부의 구조를 보시면 셀룰라이트가 많이 있는 부위가 있어요. 셀룰라이트는 특수지방이고 잘 분해가 안 되는 지방입니다. 이 셀룰라이트가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부위가 목덜미, 그 다음에 겨드랑이, 그 다음에 이제 허리 쪽, 엉덩이 쪽, 그 다음에 이 장단지 바깥쪽,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관절 아래 그 무릎 관절 안쪽, 그 다음에 발목 부위가 셀룰라이트가 많이 형성되는 부위예요. 그래서 이런 부위에 문제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 몸에 상당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위가 딱딱해지지 않도록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비만이 되면 목이 두꺼워지잖아요. 그럼 목 부위가 이렇게 두꺼워지면 이 부위가 목이 이렇게 한 주먹 딱 잡힐 정도로 두꺼워져 있으면 거의 대부분 푹 맞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짧으면 푹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을 항상 길게 만드셔야 돼. 자식들한테 잡아당기라고 하세요. 목 올려주고. 그래서 서울 구경 시켜주는 것은 정말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인가요? 그래서 목이 짧아지지 않도록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피부의 기능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보호작용, 체온 조절작용, 감각작용, 뭐 비타민 D 형성작용, 재생작용, 면역작용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피부에 어떤 한선이 있어요. 한선은 이제 땅구멍인데 한선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부위에서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곳이 이제 아포크린선, 에크린선은 정상적인 한선이고 아포크린선은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냄새가 많이 나는 것, 특히 겨드랑이에서 아포크린선이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암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귀 언저리, 겨드랑이, 가슴 부위, 배꼽, 사타구니에가 아포크린선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부위에 씻지 않으면 냄새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꼭 이 부위만 그냥 씻으시면 돼요. 그럼 냄새가 좀 줄어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피지선이 가장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부위입니다. 여기 흉선, 가슴 부위 흉선, 그 다음에 등 부위입니다. 등 부위, 겨드랑이, 그 다음에 서해부 쪽. 그러니까 우리가 피지선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곳에 어떻게 뾰루지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뾰루지는 어떻게 이 등 위쪽에 생기지 이 등 밑에 쪽에 생기지가 않거든요. 이 피지선도 호르몬하고 약간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자, 피부 타입을 결정하는 요인은 경피의 수분 손실과 지질과 진피층의 변화, 또 천연 보습 인자, 신체에 함유된 수분의 양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피부 타입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분이 많고 유분이 적은 것이 정상 피부이고 지성 피부는 수분 많고 유분도 많고, 자, 건성은 수분도 없고 유분도 없고, 복합성 피부는 수분은 없고 유분은 많고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내분비에 의해서 호르몬에 의해서 우리 피부 타입도 많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성의 어떤 피부의 어떤 타입의 변화는 호르몬하고도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피부의 건강을 위해서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비타민, 미네랄, 물 이러한 것들을 충분하게 섭취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탄수화물,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인데, 탄수화물만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탄수화물을 우리가 입을 이제 섭취를 해서 입에서 씹잖아요. 입에서 씹으면 엿당하고 포도당으로 이제 분해가 되거든요. 소화가 되는 게 아니라 분해가 됩니다. 엿당과 포도당으로 분해가 돼서 이제 소장까지 넘어가서 소장에서 완전하게 포도당으로 만들어져서 이제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이 영양을 써서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물에다가 밥 말아 먹고 국에다가 밥 말아 먹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면 입에서 엿당이 반 50%, 그 다음에 엿당으로 되지 않는 탄수화물이 소장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엿당으로 분해되지 않는 이 탄수화물이 소장까지 넘어가게 되면 췌장이 엄청나게 많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췌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에서 오랫동안 씹지 않고 넘어가는 것들은 췌장에 큰 문제를 일으켜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아이스크림, 밀가루 음식, 식품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여러분들 밥에다 물 말아 먹고, 아니 물에다가 밥 말아 먹고, 이 말이 맞나요? 밥에다 물 말아 먹는 게 맞나요? 국에다가 밥 말아 먹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조금 이렇게 가끔씩은 할 수는 있지만 너무 자주 그렇게 하는 것은 췌장에 정말 이 치명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삼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백질은 입에서 분해가 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분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소장으로 넘어가서 아미노산으로 돼서 우리 몸에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의 구조고, 단백질의 소화와 흡수작용, 또 지방산은 이제 그 십이지장 쪽에서 이렇게 분해가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우리 몸에 이제 필요로 하는 부분이죠. 피부에 도움이 되는 건데, 자,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활성산소가 생기죠. 활성산소의 기전을 보시면 우리 몸에서 과산화수소가 생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과산화수소는 소독약이잖아요. 그게 우리 몸 속에서 생긴다고 하면 세포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세포의 변화도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 그리고 항산화제를 섭취하는 것이 정말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자, 노화가 되는 이제 원인은 내인성 노화가 있고 광노화가 있고 열노화, 또 흡연에 의한 노화, 갱년기에 의한 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외선에 의해서 이제 색소 침착이 일어나는데, 자외선은 이제 거의 자외선 이후의 파장은 가시광선이고 그 이후에는 적외선이 있는데, 자,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키는 이 자외선,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X선과 감마선이죠. 그래서 290 나노메타에서 320 나노메타 사이를 UVB, UVA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UVB, UVA 이것을 차단을 시켜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UVA는 장파장이에요. 320에서 400 나노메타. UVB는 중파장 290에서 320. UVC는 단파장 200에서 290 나노메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UVA와 UVB를 차단을 시켜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색소 침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가 있고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가 있습니다.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에서 산란시키는 거고, 화학적 차단제는 자외선을 피부 쪽으로 흡수를 시켜서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흡수해서 소멸시켜주는 역할. 그래서 우리 선스틱은 UV 물리적 차단제하고 화학적 차단제가 같이 들어있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일단 자외선 차단제는 탈크, 규산염, 이산화티탄, 산화아연이 작용을 하는 거고, 흡수제는 이제 화학적 작용을 하는 흡수제는 뭐 캄파, 디펜조일, 벤조사졸, 벤조페논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작용을 합니다. 자외선 반사율이 정말 높은 곳이 수면이거든요. 100%. 그 다음에 스키장에서 한 80에서 95%예요. 그래서 겨울에 스키를 타면 자외선 반사율이 아주 높기 때문에 겨울이지만 빨리 탈 수도 있습니다. 자, SPF, PFA가 있어요. Sun Protection Factor, 그 다음에 Protection Factor of UVA. 그래서 PFA는 UVA 보호를 해주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FA를 줄여서 PA라고 쓰는 거예요. UVA 차단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PA 플러스 하나, PA 플러스 두 개, PA 플러스 세 개 이렇게 하면 PA 플러스 세 개면 차단을 8 이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UVA 차단이 아주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개 정도가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높은 거예요. 제가 왜 이걸 강조를 하냐면 이따가 나올 거니까. 자, 색소 침착을 없애줄 수 있는 것은 알부틴, 하이드로퀴논, 코직산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 거예요. 항산화제로서 비타민 C. 그리고 피부는 이렇게 벽돌이 이렇게 잘 쌓여져 있는 것처럼 이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깨지게 되면 물이 밖으로 빠져나와서 피부가 건조해지는 거예요. 각질 세포는 자, 우리 몸의 지질에 아주 주성분이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이 부분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으니까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연 보습 인자로 필요로 하는 성분들이에요. 아미노산, 젖산염, 요소, 뭐 나트륨, 칼륨, 암모니아,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피부 장벽이 이렇게 손상이 되게 되면 이 피부를 보면은 세포간 이중 지질막층이 있고 그 밑에 물층이 있고 또 이중 지질막층이 있고 바로 밑에 또 물층이 있어요. 그러면 이 벽돌 쌓여져 있는 것처럼 정상적인 패턴으로 안 돼 있고 이게 깨져버리면 물층이 파괴가 돼서 피부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건조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피부 장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우리는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막 그 때밀이 수건 있잖아요. 때밀이 때미는 거 너무 강한 자극을 주는 것은 그닥 좋은 게 아니에요. 자, 비듬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탈락 주기가 떨어져 이제 잘못돼서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각질 세포 한 1000개 정도가 뭉치면 우리 눈에 보이는 비듬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비듬은 피부염에 의해서 많이 생기는 것이다.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건강한 주름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아연 크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팩터 아연을 크림에다가 수분 크림 있잖아요. 수분 크림에다가 팩터 아연을 까가지고 믹스를 좀 시켜가지고 주름이 있는 곳에 좀 바르세요. 그러면
염증, 주름이 있는 곳에 왜 염증이 많이 생기냐면 이게 통기가 잘 안 되거든요. 또 특히 굵은 주름에는. 그래서 거기에 아주 그냥 박테리아가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위에다가 수분크림에다가 팩터 아연 까가지고 믹스 시켜가지고 그 주름 있는 데다가 바르시면 정말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내 몸을 위해서는 조금 그런 정도는 투자를 하셔야지. 자, 콜라겐에 대한 부분도 이제 여러분들 콜라겐 많이 드시고 계시니까 콜라겐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20대하고 50대하고 차이점이 있거든요. 이 구조 자체가 너무 많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콜라겐을 많이 섭취를 하셔서 20대처럼 피부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에 점이 생기는 것은 이 게으른 세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내가 게으르면 점도 많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시간이 좀 이게 많이 지날 것 같으니까 화장품 성분에 대해서 좀 많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폴라이프 화장품의 공법을 우리가 이중 발효 공법이라고 하잖아요. 더블 이펙트 퍼먼테이션 테크놀로지 하는데 퍼먼테이션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발효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건조 녹차잎을 자연 전통 발효를 72시간을 시킵니다. 72시간을 자연 발효를 시키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72시간이면 3일이잖아요. 3일 맞나요? 3일인데 3일. 3일에서 4일째에 식물에 들어가 있는 효소 성분이 가장 많이 빠져나올 때가 3일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김장하시잖아요. 김장해서 배추나 무에 있는 효소가 가장 많이 빠져나올 때가 김장한 이후로 3일에서 4일째예요. 그러니까 효소를 가장 많이 섭취할 수 있는 때가 그때예요. 그러니까 김장하시면 3일 만에 다 드셔야 되는 거예요. 묵은지에는 효소가 많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좋은 성분은 있지만 효소가 많이 있진 않아요. 그래서 효소가 가장 많이 있을 때는 3일에서 4일. 그래서 녹차를 잎을 발효를 시키는데 거기에서 효소가 가장 많이 빠져나오는 데가 72시간이에요. 여기에 또 유산균 발효를 120시간을 시켰고 발효 녹차수 해서 192시간을 발효를 시켜서 발효 녹차수를 만든 겁니다. 이 녹차 잎의 추출물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 EGCG라고 하는 게 이 카테킨류 중에서 가장 많이 함유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발효시켰을 때 가장 많이 빠져나와요. 그래서 끓였을 때는 안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주 베이스로 이제 활용을 한 거죠. 로즈마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로즈마리의 꽃말은 나를 생각해요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한다라고 하시면 로즈마리를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캐모마일은 식물들의 의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염증 제거라든가 여드름, 잡티, 기미, 피부 트러블을 없애주는 역할, 병풀은 상처 치유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베이스에 화장품의 베이스에 병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처가 나는데도 바르세요. 수분크림. 얼굴에다만 바르지 마시고. 예민성 피부, 멜라닌 억제하는데도 정말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폼 클렌저를 쓰는 이제 이유는 뭐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폼 클렌저의 가장 큰 것은 어떻게 모낭충, 얼굴에 있는 모낭충들을 없애는데 폼 클렌징이 활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폼 클렌징은 약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플라보노이드, 비타민 P라고 이제 하는데 이러한 이제 물질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전성분입니다. 폼 클렌저에 들어가 있는 전성분,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좀 어려운 것들, 이게 진짜 괜찮은 것인지 좀 어려운 부분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다이프로필렌 글라이콜, 그냥 안정제고 보습제예요. 괜찮습니다. 코코베타인, 코코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코코넛에서 추출한 오일을 사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밑에 코코, 글루코사이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코코넛 오일 추출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크릴레이트 코폴리머 2등급이에요. 괜찮습니다. 폴리글리세릴 다시 10 라우레이트 1등급 피부 유연제로서 작용을 하는 계면 활성제. 소디움 메틸 코코일 타우레이트 코코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코코넛에서 유래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1,2 헥산다이올 항균성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소듐, 클로라이트, 나트륨과 염소의 화합물이고 점증제예요. 점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묵은 각질을 제거시켜주는 역할. 포타슘 코코 글리시네이트, 코코 들어갔으니까 코코넛 오일에서 추출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트로메타인 2등급이고 프로판다이올 1등급이에요. 옥수수에서 추출한 겁니다. 포타슘 코코에이트, 코코넛 오일에서 추출한 거고, 소듐 라우릴 글라이콜 카복실레이트, 이것은 1등급이에요. 전혀 유해하지 않는 성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에틸 핵실 글리세린 1등급, 카프릴릴 글라이콜 코코넛 오일에서 추출한 물질이고, 다이소듐 EDTA 1등급이에요. 우리가 이제 분쇄를 하게 되면 기계에서 나오는 금속 물질, 이런 것들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차단하기 위한 물질인 겁니다. 카프릴릭도 이제 지방산이고, 부틸렌 글라이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피부를 좋게끔 해주는 지방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등급이에요. 부틸렌 글라이콜 2등급, 수분 끌어당기는 역할. 와일드 제라늄 오일, 이것은 뭐 다 괜찮은 거겠죠. 자, 토너에 들어가 있는 전성분이에요. 토너에 들어가 있는 전성분, 자, 베타인, 독성 물질을 해독시켜주는 작용. 프로판다이올 1등급이에요. 알란토인 1등급,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되는 거고, 칼메그 추출물은 1등급입니다. 에센스에 들어가 있는 전성분, 자, 세틸에틸 헥사노이트, 끈적임이 없이 잘 퍼지게끔 하는 물질이고, 메틸 글루세스 -20 1등급이에요. 피부 보습제. 폴리글리세릴 -3 다이스테라레이트는 1등급 피부 보습제. 옥틸도 데카놀 피부 유연화제. 또 그다음 판테놀 2등급이고, 프로판다이올 1등급, 알지닌은 천연 아미노산입니다. 카보모 1등급이에요. 발림성이 좋게끔 해주는 거고, 물을 흡수하고 유지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난 물질입니다. 글리세릴 스티아레이트 시트레이트 1등급이에요. 구연산.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도 마찬가지. 이것은 비타민 C의 유도체고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역할. 아데노신 1등급이에요. 주름 완화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아이크림, 정말 많은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하이드로제네이티드 폴리데센 2등급이고, 세테아릴 알코올 1등급, 베헤닐 알코올 1등급. 하이드로제네이티드 폴리데센 2등급이에요. 스칼렌에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VP코 폴리머 0등급이고, 소르비탄 이소스테아레이트 1등급. 소듐 하이알루로레이트는 닭벼슬에서 추출한 성분이에요. 수분 함량을 6,000배까지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한 이 보습제예요. 닭벼슬. 여러분들 닭벼슬 좀 많이 드세요. 버리지 마시고. 자, 수분크림에 들어가 있는 전성분이에요. 하이드로제네이티드 레스틴 2등급이고, 비즈왁스 벌집에서 얻은 납입니다. 납을 정제해서 만든 성분이고, 여기는 피부의 유막을 형성시켜주는 물질이에요. 그다음 마이크로 크리스탈린 왁스 1등급이에요. 비즈 디글리세릴 폴리아세릴 아디페이트 2등급 1등급. 펜트렐 글라이콜 1등급. 머드 마스크. 이 머드 마스크는 여러분들 피부에 그 독성 물질을 빼는데 정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피지선이 많이 분포된 거 말씀드렸잖아요. 셀룰라이트하고. 이 부위에 이 마스크도 하셔도 정말 많이 독성을 빼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피지선이 여드름이 많고 여드름이 많은 부위에다도 하시고, 피지가 많이 올라오는 부위에다도 하시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카올린이라고 하는 성분, 고룡토에서 나온 겁니다. 마그네슘, 알루미늄, 실리게이트 1등급이에요. 천연에 존재하는 미네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C12-14-8S-12 1등급 계면 활성제입니다. 벤토나이트는
독성 물질을 뽑아내는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되는 게 벤토나이트 물질이에요. 그래서 그 복부에다도 나는 뱃살이 좀 안 빠진다라고 하시면 복부에다도 하세요. 배에다도. 배에다가 발라놓고 랩으로 딱 씌워놓고 몸 따뜻하게 하면서 하룻밤 자고 나면 배가 푹 들어갈 거예요. 아마 배가 허리에 붙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꼭 한번 해보시길. 그래서 그 우리 디톡 하는데 이 머드 마스크를 정말 잘 활용하시면 훨씬 더 해독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시트 마스크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PG60 하이드로제네이티드 캐스터 오일. 이 하이드로제네이티드 캐스터 오일이 정말 좋은 성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 안정화제고 화장품 성분이 좀 잘 섞여지도록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트리알로스 부활초예요. 선인장.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성분들 있잖아요. 이 성분들 그냥 일반 우리가 인터넷에 검색하면 안 좋은 성분으로 나오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 EWG.org 여기에 검색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 화이라고 하는 어플이 있는데 거기는요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개인적인 회사의 어플이에요. 그래서 그걸 너무 이렇게 맹신을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콥티 스프레이 추출물은 황련 추출물이에요. 소듐 하이알루로레이트, 크로스 폴리머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 그 닭배슬처럼 6000배 수분 함량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선스틱 아까 PA 3개면은 아주 그 차단율이 높다라고 했잖아요. 프레프 선스틱은 SPF 50 플러스에 PA가 4개입니다. 플러스 4개. 거의 뭐 안막 상태로 차단을 시켜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뭐 이거 그냥 굳이 뭐 제가 또 설명 안 드려도 그냥 문제가 없으니까 제가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피부는 일단은 클렌징, 트리트먼트, 보습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그 정말 좋게끔 여러분들이 한번 그 피부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시면 그 토너, 크림, 수분크림, 토너, 수분크림, 토너, 수분크림 이렇게 하는 것을 토너 에센스 크림, 토너 에센스 크림, 토너 에센스 크림을 하루에 저녁에 한 3번 정도씩 한번 해보세요. 이걸 레이어링이라고 하는데 토너 바르고 에센스 바르고 크림 바르고 또 좀 있다가 토너 에센스 크림 또 토너 에센스 크림 이렇게 하시면 그 다음 날이면 거울 보시면 누구지? 라고 할 정도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3번 정도씩 이렇게 꾸준히 좀 해보시면 훨씬 더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피부가 회복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호전 반응이에요. 이것도 우리 그 포레이프의 화장품도 호전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밀린다, 붓는다, 좁쌀처럼 올라오는 거, 화끈거리고 빨갛게 되는 거, 뾰루지, 피지가 올라올 수 있고 땡긴다라는 것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호전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반응들이에요. 자, 샴푸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정말 이제 중요한 것은 해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그 중요한 게 뭐냐면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 아시잖아요. 이게 젊은 시절에 세일즈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집 저 집 막 방문하면서 물건을 팔러 다녔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노인의 댁을 방문을 했는데 그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현관에가 그 어떠한 그림이 있었냐면 아주 황량해 보이는 해변가에 초라한 나룻배 한 척하고 낡아 빠진 노가 썰물에 밀려서 이렇게 백사장에 이렇게 막 널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 하단에가 뭐가 적혀졌냐면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라는 이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인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세상을 떠나실 때 그 그림을 저한테 꼭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간절한 부탁에 의해서 그 할아버지가 카네기한테 그 그림을 줬거든요. 그래서 사무실 가운데다가 딱 걸어놓고 평생을 그 그림을 걸어놓고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썰물이 있으면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오고, 내리막길이 있으면 반드시 오르막길이 있고, 밤이 있으면 낮이 있는 법이고, 또 이러한 법 때문에 우리는 오늘이 썰물같이 막 황량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곧 밀물때가 올 것이다. 지금이 내리막길이라고 절대 절망하지 말고, 또 내리막 끝에는 오르막길이 있고, 또 높이 오를 수 있고, 현재가 암흑이라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전혀 가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거기 가만히 서 있으면 절대 바람개비는 돌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앞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밀물 때는 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지금 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말 힘든 시기지만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면 반드시 어마어마한 밀물 때는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동아 박사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문학적인 강의로부터 우리 아로마에 관한 또 물, 아쿠아의 성분까지도 다 연관돼서 아주 훌륭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Do it yourself, DIU.